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또 이제 경영지도사 1차 경영학 과목을 좀 맡게 됐습니다. 2차 재무관리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수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영학이 이제 또 시험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1교시 시험 과목에 한 6과목인가? 아니요, 5과목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경영학이 한 이제 파트이기 때문에요.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 경영 쪽에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OT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문제수가 25문제예요. 1교시 때 125문제를 풀고, 그쵸?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교시 때 우리 5과목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이제 경영학이고, 경영학에 배정된 문제가 25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나에 1분씩. 그래서 25문제, 100%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 그죠? 5가지 보기인데, 그러면 한 문제에 1분씩 푸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경영학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린다면, 한 문제 푸는데 한 빠르면 뭐 5초, 그쵸? 진짜 길어야 한 3, 40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읽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문제를 읽고요. 읽는데 진짜 금방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써있죠. 난이도는 높지 않다. 그렇죠? 물론 높다 안 높다라는 난이도 자체가 학습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전혀 안 높다. 그렇죠? 정말 경영학에서는 점수를 따가는 과목이다. 왜 안 높냐? 여러분들이 경영학 문제는요, 이게 특히 경영학 원론 문제는요,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딱 봤을 때 O냐 X냐 이런 거죠. 서울의 수도는 도쿄다. OX. X. 이런 문제예요. 서울의 수도 도쿄 맞나? 이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암기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고, 암기를 못했으면 그때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암기만 하면, 그쵸?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보면 뭐 재무관리 쪽도 좀 나와가지고 계산 문제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쵸? 그거는 이제 재무관리 쪽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징이요, 출제 범위가 매우 넓어요. 진짜 넓어요. 그죠? 경영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이 방대한 경영학을 다 커버하지 못해요. 근데 경영학이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과목을 구성하면요, 11과목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뭐 국문과 다르고 영문과 다르잖아요. 근데 국문과 안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현대문학도 배울 거고, 뭐 고전문학, 뭐 의문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국문과지만, 경영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서로 다른, 완전 성격 자체가 서로 연계가 없는 이런 학문들이 좀 모여놓은 그런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요. 뭐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땐 경영학과를 세부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박사과정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경제학이나 이런데 박사과정 들어가면, 뭐 경제학 박사과정도 미시경제도 배우고, 뭐 노동경제도 배우고, 뭐 다 다양한 경제학을 다 배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제 관심 있는 부분에서 더 포커스 해가지고 그쪽을 좀 공부해서 뭐 좋은 논문을 쓰든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박사과정 있으면서, 그쵸? 여러 가지 뭐 학회나 이런 데다가 이제 발표를 하거나,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이제 관심 분야가 있는 거죠. 즉, 관심이 없다고 경제학의 다른 분야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쵸? 관심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특히 자신 있고 다른 분야도 잘한다, 이렇게 보는데, 경영학은요, 자기 전공 아니면 몰라요.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파이낸스 전공하는 사람은요, 어카운팅이랑은 완전 별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파이낸스 전공하는 사람이랑 마케팅에서 또 별개고, 그죠? 마케팅하고 우리가 말하는 전략 있잖아요, 또 완전 별개예요. 그다음에 뭐 전략이랑 뭐 조직이랑 인사 별개고, 조직 인사하고 우리가 뒤에 가면 뭐 생산관리나 계량 경영학, OR이라고 하거든요. 천재 별개고, 또 MIS, 그쵸? 이제 이런 거 천재 별개예요. 완전히 그 부분들이 교류 자체도 거의 없고 학문 분야가 달라요. 근데 이건 이제 경영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 경영 언론에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한 6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전공, 과를, 그죠? 이제 과라는 게 뭐 법학과, 경제학과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같이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도출하는 것들은요. 딱딱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된 정답과 정형화된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수리적이지 않은 건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면은 그게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냐면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경영이라는 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회사는 크게 보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결합된 거잖아요. 즉 회사 가면은요, 뭐 돈도 있고 장비도 있고 기계 장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것들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라는 휴먼 리소스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일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최신 설비를 갖고 있어도 그 일하는 사람이 그렇죠? 뭐 일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면 그런 거 다 무용지물인 거죠. 반대로 조금 그것보다 떨어지는 장비나 이런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막 의기충만하고 굉장히 역량이 높으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위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좋은 퍼포먼스, 안 좋은 퍼포먼스,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워낙 그 인간사에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요.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요. 뭐 이제 그 조직이라는 건 이제 그죠?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그거는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이론을 내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제일 유명한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덜 유명하다는 건 그만큼 학회에서 아직은 덜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도 나온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매우 넓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어떤 거냐면 매우 얕게, 그죠? 깊이는 낮아요.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골고루 출제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이한 형태의 문제, 그죠?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러니까 평이에요. 말도 뭐 짧고요. 근데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극단적으로 생소한 용어 혹은 개념을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우리가 이제, 그쵸? 예전에는 경영학이 한 40문제 나왔는데, 그죠? 40문제 기준으로 2문제니까요. 지금은 한 문제에서, 그쵸? 많으면 2문제. 요 정도가, 요런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이 용어가 뭐지? 그쵸?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지 뭐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뭔지 좀 감이 와야지 그 용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문제, 그죠? 용어에 대한 개념 문제죠. 그래서 용어를 모르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게 출제된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출제 경향이고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범위다. 용어 개념 문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서 여러 가지 할 테지만, 뭐 회계학이든, 뭐 재무를 얘기하면, 뭐 A를 배우면 A를 바탕으로 B가 나오고, B를 배우면 C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탁탁탁 마치 이게 우리가 수학 보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면은 처음에 뭐 캘큘러스, 그죠? 미적분을 배우면 뭐 선형대 수학을 배우고, 그쵸?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혹은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은 동시에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을 배우고 나서 뭐 미분 방정식 같은 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면 뭐 해석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확률 통계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정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체계가 있잖아요. 뭘 알아야지 뭘 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요, 그런 체계가,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드라마, 그죠? 드라마를 보면 이렇잖아요. 20부작이다. 그쵸? 20부작이면은 1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만든 드라마, 우리가 웰메이드 드라마는 20기까지 그냥 촘촘하게 막 이야기로 구성이 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15부작부터 보면은요, 이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쵸? 이런 게 일반적인 이론이고 일반적인 이제 시험 문제인데, 여기 우리 그 경영지도사 경영은요, 이렇게 안 나와요. 대신 우리가 드라마가 20부작이 아니라요, 뭐 시트콤이 20부작이에요. 시트콤. 주인공은 동일한데, 그쵸? 주인공은 동일한데, 각각의 에피소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개의 에피소드가 있더라도요, 중간에 한 개를 보더라도, 그쵸? 중간에 50번째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과거 거랑 지금 거랑, 그쵸? 연결이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구분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지도사 1차 경영 문제 시험에 한해서는요, 이걸 스토리를 다 꿰는 것보단요, 각각의 그런 그 지역적인 내용들을 그냥 아시는 것도 충분히
시험 목적으로 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토리를 깨면 당연히 더 좋죠. 경영학에서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근데 스토리 없이 이런 에피소드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것만 아시는 것도 좋다. 스토리로 묻는 문제들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는 아니지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 그렇죠.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어라는 거, 용어. 일단 여러분들이 요 용어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 용어라는 건요,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 어떤 대상, 개념도 있지만요, 사람 이름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용, 그 용어와 그 용어의 내용을 매칭시켜가지고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약어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SCM 하면은 이게 뭐야 SCM이? 그쵸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다. 뭐 밸류 체인 이게 모르겠어요. 그죠? 밸류 체인의 하부 활동은 뭐냐? 상부 활동 뭐냐? 알면은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쵸? 이 용어를 모르면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된다. 용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느낌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지? 뉴욕인가? 워싱턴인가? 워싱턴이지. 그쵸?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지. 이런 용어예요. 베이징이 그치 중국의 수도지만 상하이도 큰 나라지. 큰 도시지. 뭐 이런 느낌이요. 이런 걸 정도의 그런 용어들. 그래서 기본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독이에요, 다독. 그죠? 기본서에 나오면 용어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고, 기본적으로 다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익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얘는 얘, 얘는 네.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다독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 이거 꼭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가 워낙, 그쵸? 방대한 그런 개념을 묻기 때문에요. 기출문제 학습을 통해서, 그죠? 기본서에서 이거 많은 걸 다 담을 수 없어요. 저 기본서 보시면 그렇게 안 두꺼워요. 근데 경영학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려면요. 제가 보면 한 2000페이지가 뭐예요? 그쵸? 진짜 제대로 담으려면 한 50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너무 많고 그걸 줄여더라도 최소 한 1000페이지 이상의 책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죠? 우리 책은 굉장히 얇아요. 거기다 이제 문제까지 들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만 보면요, 페이지 수로는 한 200페이지가 될까 말까 그래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기본서에서 이 방대한 거를 다 포괄하지 못해요. 그럼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지고, 그렇다면은 수험자의,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 이 효율성이죠.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또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얇고 넓은 지식을 묻는, 그죠? 얇고, 그죠? 얕고, 넓은 지식을 묻는 시험이다.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챌린지한 부분.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파트예요. 하나는 지금 이제 제목에만 썼지만, 생산관리 쪽도 조금 계산 문제가 있긴 한데, 생산관리 계산 문제는 그냥 정형화돼가지고 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이제 수학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좀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생산관리는 이제 그냥 공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이 재무관리가 조금 문제예요. 재무관리가 의외로, 그쵸? 경영학에 있어요. 1차예요. 그래서 2차 과목에 재무관리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하지만, 그죠? 이런 분들은 최소한의 개념, 그러니까 재무관리에서 물어보는 것도요, 재무 굉장히 방대하는데, 주로 현재 가치, 뭐 자본 예산, 손익분기점, 뭐 이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물어봐서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요, 아주 그냥 최소한도로 이해만 하시고, 그쵸? 뭐랄까, 그 공식 암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 문제, 몇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관리가 좀 어렵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재무관리를 처음, 그러니까 2차 과목 선택 안 하시고, 재무관리 접하시 않으신 분들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이해 위주로, 그다음에 공식 제가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그래서 재무관리는요, 문제가요, 다행스럽게, 경영학은 다른 분야들은 굉장히 넓다고 했잖아요. 얘는 딱 정형화돼가지고 넓게 나오진 않아요. 딱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주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계산하시는 방법을 이제 여러 번 하시면 그러면 재무관리는 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강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죠? 출제된 개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별도로 개념 정리해서 노트로 이제 해서 자료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는 아주 이제 빈출된 것만 나와야지. 문제 풀어보시면, 기본서에 안 나온 내용인데 문제가 나오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개념들, 용어들 정리해가지고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강의 요약 노트도 별도로 제가 지금 만들면서 있어요. 이것도 용어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우리 기본서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서, 그죠? 읽는 부분, 어디 줄 치시라, 어디 별표 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판서, 필요하면 판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차피 이제 기본서가 베이스로 돼서 기본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이거 수강하실 때, 물론 이제 뭐 출퇴근하시면서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쫙, 이게 좀 시간 내셔가지고, 그죠? 딱 이게 왜 뭘까요? 딱 책상에 책 펴시고, 차분하게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예, 한 번 듣더라도 쏙쏙 이해오고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OT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